제가 보기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싫어하고 어른하고 밥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이 먹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불편한 거거든요. 내 방은 항상 열려 있어. 야, 사장실은 항상 열려 있어. 항상 와. 한 번도 가지 않아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으면, 근데 이건 항상 개인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현장에서 보시면 남성분들이 4분이나 계세요. 여성분들이 5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외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수용성이 여성 집단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김창욱이 저게 나이가 어려요, 나보다. 심지어 내 아들뻘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으면 그래.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요.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가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내가 많아. 그럼 제가 다 구라 이 새끼 다 이거 먹으려고 이 새끼를.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든 누구든 그냥 돈 먹으려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말을 그렇게 믿는, 그게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데 그 혜택은 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돈 먹으려고 이거 했어요. 김창욱이든 뭐 누구든 그럴 수 있잖아요. 책이든 심지어 성직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그 말을 듣고 보니 참 괜찮네. 그럼 혜택은 누구 거예요? 저 사람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 이렇게 이거 나누고 저거 나누고 저거 나누면 얘기 들을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럼 뭐 예수님, 젊어 예수님. 나이도 젊더라고. 서른에 시작해가지고 딱 3년 하고 딱 갔던데. 어려.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들을 말이 별로 사실은 없죠. 근데 그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전 좀 왜 더 그렇게 된 것 같냐면요. 어려서 이 남자의 어른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너무 그 남자들에게 제가 보기엔 권위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권위주의로 대한 것 같아요. 부당하게. 아마 어른 세대들은 대부분 국민학교 다니셨잖아요. 그때 맞으셨죠. 잣대로 손도 맞고 당구 빠따 이걸로 이렇게도 맞고, 중학교 때는 또 선배한테 맞거든요. 군대 가면 또 맞아요. 그리고 사회 나오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제일 심해요. 돈에 대한 거, 사회적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권력과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권위 있는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권위는 뭐냐면 권력과 위력이 아니라 권면과 위로가 먹히는 사람. 내가 나이 많은 남자인데 내가 젊은 남자에게 권면했어요. 창호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당신이 얘기하시니까 들을게요. 그리고 위로. 얼마나 힘들었어. 약간 어렸을 때 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밖에서 막 싸우고 왔는데 안 울어요. 울음 막 이만큼 참고 와. 그래서 집에 왔는데 이제 누나들이 이제 넷이 있으니까 저를 보고 너 어디서 맞았어 이 새끼야. 그럼 갑자기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은 위로받을 때 눈물이 나잖아요. 위로라는 건 어떡하니 사랑한다 이것만이 위로가 아니거든요. 되게 터프한 위로도 있어요. 빨리 와. 이 새끼 왜 쳐맞고 다니. 이래도 막 이게 난다고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권위는 뭐예요? 참 권위는 내가 권면했는데 이 권면이 먹히고 내가 위로하니까 저 사람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은 높고 상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권면과 위로가 먹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실력이 높으면서 마음도 높아버려요. 아니면 전문 지식은 있는데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권면과 위로가 안 먹히거든요. 그때 먹히는 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식 있는데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건 컨설팅. 근데
좋은 권위는 권면과 위로가 먹히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되려면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걸 굳이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 내 실력이 높아야죠. 그러면 권면이 먹히고 위로가 먹혀서 그 사람은 권위 있는 자가 되죠. 그 어른들을 이 남자 어른을 어려서 많이 경험해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먹고도 좋은 거면 지위나 성공한 것을 떠나서 너무 좋다 하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자, 수용하면 아까 뭐가 온다고 했어요? 감동이나 깨달음이 되게 빨리 와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싫어하고 어른하고 밥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이 먹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이 먹고 막 사장님 되면 막 이런 말을 하는, 내 방은 항상 열려 있어. 야, 사장실은 항상 열려 있어. 항상 와. 한 번도 가지 않아요. 그건 나이가 먹었고 사장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전 좀 다른 이유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봐야죠. 난 실력은 있고 마음이 높은가? 난 사람에 대한 적정한 온도가 있나? 이거를 경험해보지 상대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남자 집단이 나이가 먹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방어하고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들부들하질 않아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남자들 몸에서 냄새 나잖아요. 저는 영혼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몸의 냄새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그래서 요즘에 방송을,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몸에서 냄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대요. 두 번째, 햇빛을 자주 쐬야 된대요. 그러면 영혼의 냄새가 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화하면 알아요. 아, 좀 냄새 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좀 냄새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 뭘 많이 마시라고요? 물을 마셔. 마음의 물을 마셔야죠. 아, 저 얘기를 듣고 참 좋다. 이게 영혼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아, 그래. 아, 그런 거구나. 아, 나 이제야 이해가 된다. 아,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영혼의 냄새가 될 거예요. 이 이론을 누가 발표했어요? 제가. 그냥 야매로 들어보셨죠? 약간 뭐 이태리 말 같지 않아요? 야매로.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떨어진 거죠. 근데 제가 그럼 수용성이 떨어진 남자분들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수용성이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너무 어려서 우리 아버지한테 권위주의로, 좋은 권위로 대해진 게 아니라 권위주의, 권력과 위력으로 막 나를 대했구나. 사회가. 특별히 남자 어른들이, 형이, 아버지가, 선배가. 그러다 보니 나도 뭐 내 나이가 몇인데 뭐 남의 소리를 들어. 나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하나의 삶은 살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냄새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잘 안 오려고 한다는 거죠. 왜? 인간은 인간에게 마음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고유한 냄새와 향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남성분이 4분이 저보다 어르신인 분들이 오셔서 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찾아가는 것보다 이미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이 뭔가 나의 관심사를 찾아서, 그러니까 김창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창옥은 수많은 카드 중에 한 장일 뿐. 근데 뭔가 나의 관심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뭔가 사고를 한다? 이거는 전 참석하신 분들의 엄청난 유연한 마음의 힘이고, 그리고 어른들 세대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건 확실합니다. 보통은 이런 데는 아내가 오자고 해서 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거나 두려워할 때. 이 사람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어떤 그 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수용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뭔가 저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가 봐라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온다던가 할 때 정말 압력이 꽉 올라갔을 때 압력을 딱 누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건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저는 전에 강연을 했는데 기자분들이었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이렇게 뭐 말을 예쁘게 좀 하자. 말을 예쁘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말이 예쁘다는 게 뭐 그랬죠요? 뭐 이런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죽방 나간다. 뭐 이거를 재미있게 하려고 여기 딱 했는데 그분이 그 이제 수백 명이 있는 곳에서 저한테 그런 폭력적인 언행을 어떻게 쓸 수 있냐. 근데 제가 사실 그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200명 앞에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강연 중인데. 다 재밌게 막 웃고 막 끝났는데. 이게 막 갑자기 순간 정지가 돼버리더라고요. 일단 너무 수치스럽고. 그리고 화도 나고. 내가 저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걸 구분을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수치스럽더라고요. 엄청. 그리고 이제 계속 생각했어요. 너무 화가 나죠, 막. 그 압력밥솥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희은 선생님이 그 양희은 가수가 이제 그 한 말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는데 되게 쉽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걸 그분 말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안 비슷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라 그래. 근데 그 두 개의 균형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럴 수도 있지는 무슨 뜻이냐면 신은 나의 팬들을 통해서만 신의 사랑을 나한테 전하는 게 아니다. 신은 어쩌면 안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의 소리를 나한테 들려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분이 한 말을 내가 내 감정을 좀 배제하고 내가 잘 생각하면 앞으로 강연하는데 더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는 그 감정선을 잡아야지. 너무 고맙다. 누군가는 불편했는데 말 안 했을 수 있다. 다 같이 재밌으니까. 근데 내가 더 첨예하게 잡으려면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고맙지. 그러니까 너무 나 팬들, 나 좋다, 나 잘한다는 사람들로만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자. 야, 너 그거 고쳐. 김창욱, 너 그거 문제야. 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서 금맥을 찾아내자. 근데 쓸데없는 그 돌들은 버려야 돼요. 그게 그러라 그래. 그 돌을 버리는 게 그러라 그래. 아유, 뭐.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그 금맥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지하고 우리한테 잘한다고 하는 박수 보내는 사람으로부터는 격려를 받고 어쩌면 야, 너 그거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신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다. 근데 그 버티고 견딘 시간이 지나서 보니 내가 그걸 이겨낸 거구나. 근데 자꾸 이겨내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사고 나거든요. 명쾌하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잘 안 돼요. 어떤 엄청난 구원자가 나타나서 손바닥 뒤집듯이 구원을 잘 못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프고 힘들고 너무 치욕스럽고 부끄럽지만 여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맞으면 맞은 채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니 내가 이겨낸 거구나. 그리고 버틴 것도 너무 힘들었구나. 전 요즘 40대보다 50이 딱 됐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감사합니다. 더 그런 쓸데없이 놔야 할 것들을 놓고 내가 잡고 바라봐야 할 것만 바라보는 이 심플한 삶의 라이프가 이제 되신다면 60대에는 더 많이 고맙고
70대에는 더 많이 자유롭고 80대가 되어서는 정말 삶의 본질과 나만 이렇게 있는 어른들이 사회에 많아질 때 그분들이 대단한 액팅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존재만으로 그 발걸음만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그 영향을 실존적으로 계속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그 길을 가시기를 오늘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